동성인 부부들은 이성 부부에 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덜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자금이 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LGBT 소비자 이 시장의 구매력이 얼마 정도냐면 2021년 기준이에요. 1.4 trillion dollars. 2천조 원. 아시아는 LGBT의 관광시장만 얘기를 하면 1600조 원이에요. 태국이 올해 1월 달에 아세안에서 최초로 동성혼이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태국이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태국의 관광시장에 400만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태국 경제에 $2 billion USD를 추가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약 3조 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아시아권에서 동성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동성혼이 왜 아시아권에서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뭐 상관없는지 이런 거는 사실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공간에서 하시고 오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기서는 아시아권에서 잘 안 보이는 동성혼이 왜 이제 이 타이밍에 있어서 점점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지 그 행간을 읽어서 세상의 변화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동성혼은 진짜 예전부터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미국 사람인데 90년대 때 미국에서 동성혼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버몬트주에서 왔는데 하와이랑 버몬트랑 2000년대 초반에는 매사추세츠에서 동성혼을 똑같은 결혼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었고 법적인 사실혼으로 시작하는 데도 있었는데 뭐 주마다 주권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90년대 시기부터 동성혼이 시작되는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변화가 많이 시작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뭐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변화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유럽 안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보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동성혼을 굉장히 일찍이 시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뭔가 이런 변화들을 그냥 이거는 정서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매체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뒷면에 또 다른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아시아권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19년에 대만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3년에서 네팔은 영미법을 하고 있으니까 반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3년에 네팔 대법원에서 동성혼의 혼인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동성인대 혼인신고를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또 인도에서 대법원까지 이슈화가 되기도 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내렸을 때 동성혼이 합법화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성관계가 또 이제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동성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가족들이 법적인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태국이 동성혼 법안을 통과하게 돼서 올해 1월 달에 아세안에서 최초로 태국이 동성혼이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의견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국가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혼외 성관계를 아예 금지를 시켰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은 이성 관계에서도 그게 불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법안을 준비를 하고 다루었을 때 상당히 많은 정치적인 입김을 끼쳤던
패턴 부분은 이성들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고 동성은 결혼할 수 없으니까 혼외 성관계를 금지시키면 자동으로 동성 성관계가 금지된다는 거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의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아시아권에서 원래 동성혼이 아예 없었는데 우리가 2010년대 후반부터 갑자기 여기저기 이렇게 생기고 있고 심지어 일본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타이밍에 있어서 생기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뭐 물론 사회적인 변화, 매체의 변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명확하게 뿌리부터 확실하게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태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논리가 들어 있어요. 바로 경제적인 논리예요. 동성혼에 익숙한 서양 나라들 보면 거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LGBT에 속한 성소수자들이 이 소비자군의 구매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라고 해서 돈이 세상을 돌리게 만드는 건데 이 돈도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시장은 pink market, pink 시장이나 아니면 pink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LGBT 소비자들의 구매력 혹은 이제 쓰는 자본을 핑크 무슨 화폐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핑크 달러가 동성인 부부들은 이성 부부에 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덜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자금이 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동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 형태, 그 가족 수입을 봤을 때 이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수입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동성 가족들은 2배 더 많은 자금을 갖고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양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수자이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에 비해서 비교적 2배나 되는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틈새 시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이 구매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LGBT의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연구가 많아요. 또 그 소비 패턴들이 어떻게 다르고 거기에 시장이 있으니까 그걸 겨냥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나가서 쇼핑할 의향이 있느냐. 미국의 LGBT에 속한 소비자들은 평균 대비 10% 더 높은 수준으로 쇼핑을 실제로 하러 나가요. 자기 시간 할당을 그렇게 좀 더 하는 편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와인 구매를 할 때 LGBT 소비자가 48% 많은 돈을 지불하고요. 문화적인 소비들에 대해서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많이 쓴대요. 뭐 간식 여기서 122%나 더 많은 돈을 써요. 엄청난 수준이에요. 저는 한글 과자 약간 미국 LGBT한테 말해야 되나? 청소용품 73% 더 써요. 그리고 커피 69% 더 써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거기 되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기업계는 당연히 그러면 뭐 미국에서 6월인가 되면은 LGBT의 달이 되고 뭐 자기 로고들 색깔 바꾸고 하고 이렇게 LGBT 소비자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더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 목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제학의 논리가 작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미국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의 LGBT 시장 규모, 이건 저는 숫자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미국에서 다시 인구 통계 조사를 할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인구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조만간 또 바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인구 통계 플러스 2021년에 나온 뭐 경제학 통계 이런 걸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때 미국 안에 있는 LGBT 소비자 이 시장의 구매력이 얼마 정도냐면 2021년 기준이에요. 1.4 trillion dollars. 이걸 한화로 한번 바꿔봤는데 환율은 요즘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렵지만
1조, 10조, 100조, 1000조, 2000조 원.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건 그냥 미국 시장만 말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LGBT 구매력이 2000조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미국 LGBT 소비자의 관광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냐면 13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관광에 되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두고 봐도 어느 한 나라가 미국의 LGBT 관광객들 유치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이미 말이 되는 경제학의 논리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그냥 미국에만 동성 부부들이랑 LGBT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아시아는 관광시장만, LGBT의 관광시장만 얘기를 하면 1600조 원이에요. 생활용품이나 뭐 이런 이제 문화상품 등등 이거 이제 별도 얘기하는 건데 1600조 원의 관광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세계 경제에서는 앞으로 가장 많은 성장을 볼 지역들이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그러면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를 포함한 구매력이 상당히 상승을 보고 있는 이 지역들의 LGBT 소비자군을 생각해 보면 아시아 안에서는 관광객으로서 뭔가 벌 수 있을 만한 뭔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태국이 그때 동성혼법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2024년이었어요. 2024년에 통과를 했을 때 이미 예상하는 수치가 있었던 거예요. 태국이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을 되게 명확하게 잘하고 경제학의 논리가 있는 나라인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태국의 관광시장에 400만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태국은 이미 LGBT 관광객 되게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인데 여기서 400만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태국 경제에 $2 billion USD를 추가할 수준이에요. 경제학적으로는 여기서 찬성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 앞으로 이걸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호황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걸 취재한 언론사가 있는데 태국에 결혼 패키지를 파는 데가 있잖아요. 여행 가서 어디 섬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부당 얼마 이렇게 벌 수 있는지를 이제 취재한 거 있었는데 1000불부터 5만 불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5만 불. 그거 한 건이에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태국의 동성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여기서 말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한 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이 없었다가 미국 전역에 생기고 북미 다 있고 유럽 연합에 막 생기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도 막 생기고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시아권에서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정서 이걸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인 것 같아요. 시장의 논리가 또한 이런 곳에서 작용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혹시 나중에 태국의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태국의 논리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다들 수치를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베트남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동성혼에 대한 의견 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퓨 연구재단에서 한 건데 거기서 베트남인들 성인들 중에서 65%나 동성혼에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또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태국이 여기서 경제적인 어떤 호황을 보게 되면 베트남에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도 호황을 보자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분명 경제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권의 핑크톤에 대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면서 그 이면에 어떤 현상들이 돌고 있고 거기서 행간을 읽어내서 우리한테 그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 거기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려볼까요? 해서 앞으로 더 다룰 텐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그러면 다음에도 봐요. 바이바이.